네, 안녕하세요. 백억 부동산 스토리 미네입니다. 금일은 광명 뉴타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명 뉴타운은 서울시, 인천시, 수원시로 이루어진 수도권 삼각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자, 도심의 지리적 접근성이 탁월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고속철도 광명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그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 허브로서 부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2경인축 자 결절점으로서 자 국제 업무 기능의 일부를 수용할 수 있는 자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광명 뉴타운 같은 경우에 그 도시 재정비 촉진지구는 광명 사거리역 그러니까 7호선이 입지하고 있고요. 자 역세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역세권 배후 주거지역으로서 자 역할이 기대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도로, 공원, 학교 등이 그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이제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이제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고자 이제 하는 지역이고요. 자, 우리 광명 그 뉴타운의 목표, 그러니까 완성 목표 기간은 2020년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전국에 있는 재개발 뉴타운 사업장들이 그 목표에 맞춰서 완성된 데는 없을 거예요. 광명 뉴타운도 마찬가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광명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그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요 1년 사이에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때쯤 사업이 대부분의 구역들이 완료가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체적으로 이제 광명 뉴타운에 지금 그 사업장을 이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 뉴타운에 각광받고 있는 이유, 광명 7호선이 있다라는 점, 이 중심으로 해서 지금 16구역이 지금 가장 빠르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 16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파트 올라가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구역 같은 경우에 사업 속도는 자, 이주는 완료가 거의 대체적으로 다 끝났다고 보고요. 이제 이번 달부터 이제 철거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14구역은 이제 관리처분 인가를 이제 받았고요. 10월 다음 달부터 이제 그 이주가 시작될 거로 보여지는데 늦어도 11월부터는 이주가 시작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2구역 10월달 첫째 주 또는 둘째 주에 우리가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나올 것으로 지금 보여져요. 그 다음 속도는 이제 광명 1구역 조합원 분양 신청 끝났고요. 이제 관리처분 인가 총회를 준비하는 것 같아요. 관리처분 인가 이제 받으려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10구역인데 1구역과 사업 속도가 똑같아요. 그래서 조합원 분양 신청 끝났고 지금 관리처분 인가 총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자, 5구역도 이제 8월 8일 날 조합원 분양 신청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광명 5구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관리처분 자 총회를 준비할 거로 보여지고 있고, 자, 광명 4구역은 현재 감정평가 활동 기간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빠르면 10월 중순, 늦어도 11월 중순 정도면 자 조합원 분양 신청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 광명역 그 광명 사거리역 7호선을 기준으로 이 좌측에서 대장구역은 4구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측으로 보시면 대장구역은 이제 11구역이 대장구역이다. 예, 그리고 광명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11구역이 대장구역으로서 지금 많이 알려져 있고요. 지금 11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사업시행 인가 접수 상태예요. 아직 사업시행 인가는 안 나왔고요. 사업시행 인가가 나와야 감정평가 활동이 들어가고 조합원 분양 신청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9구역 건축심의 통과했고요. 사업시행 인가 지금 접수 준비 중이다. 그리고 최근에 건축심의 통과한 구역이 이제 12구역인데요. 이제 이 구역도 마찬가지로 사업시행 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접수 상태에 접수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7호선이 정말 중요한 게 그 우리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 그 드림라인, 꿈의 라인이라고 하거든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 반포 그러니까 고속버스 터미널 주변에 이제 재건축이라든가 가깝게 이제 신길 뉴타운 재개발 지역이죠. 그다음에 우리 방배동 재건축 그리고 이런 광명 뉴타운 재개발 뉴타운이요. 이런 지역들이 최근에 집값도 급등을 하고 최근 뉴스에서도 보시다시피 7호선에 있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강세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광명 뉴타운을 그 전국에서 정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지역인데 이 7호선이 청라지역으로까지 이어져요.
그 이어진다는 소식이 접해지자마자 그 굉장히 아파트들이 급등을 했잖아요. 이유는 다 하나예요. 강남으로의 접근성도 좋아지는 거고 양질의 일자리로 가깝게 빠른 시간 안에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광명 뉴타운을 뿐만 아니라 광명시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 외곽 지역에 있는 그 웬만한 아파트들보다 굉장히 비싸요, 가격대가.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주변에 양질의 일자리들이 많거나 또는 많아질 것으로 보여지는 예상되는 지역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뉴타운을 투자할 때 역세권에다 투자할 것이냐, 역세권 또는 우리가 이렇게 학교가 많이 몰려있는 학사권에다 투자를 할 것이냐, 이거는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이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가 우리가 1구역이에요. 여기가 2구역이고 여기가 5구역, 이쪽이 4구역이고요. 이쪽이 11구역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학군이 뉴타운 내에서 보시면 1, 2, 4, 5구역이 좀 잘 되어 있더라 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구역에는 지금 요 자리가 그 중학교 신설 자리예요. 그리고 2구역은 요 자리가 초등학교 신설 예정이고요. 지금 광명 동초등학교는 5구역에 이제 인접하고 있고요. 또 이제 광명초등교는 4구역에 인접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1구역 인근에 위쪽에 보시면 광명 북초, 북고, 북중이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쪽이 좀 학군이 좋아질 것 같아요. 우리 1기 신도시 있잖아요. 뭐 분당이라든가 평촌, 중동, 일산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신도시가 만들어졌을 때 지금 뭐 역세권이냐 아니면 학세권이냐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시는데 대체적으로 그 학교에다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렇게 학교들이 많이 밀집하게 되는데 이렇게 학교가 많다고 해서 학군이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우리 이 광명 국고를 살펴보시면 굉장히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근에 뭐 뉴스 광명 뉴타운을 이제 소개할 때 이제 학군 소개를 하면서 이쪽 지역을 이제 광명의 8학군이다, 8학군, 예, 8학군이다 라고 소개를 하는데, 예,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입주를 하거나 또는 투자 목적으로 했을 때 이런 학교가 몰려있고 밀집되어 있는 이런 구역들이 향후에 각광을 받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거 역세권에다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학교가 밀집하는 지역에다 투자하실 건지는 이제 개인 성향에 따라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그 사업 진행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GS 하나 포스코 그 시공 예정이고요. 12월 자 관리처분 인가를 목표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자 세대수는 3,585세대, 네, 적지 않은 세대예요. 자, 2구역은 대우, 롯데, 현대. 자, 10월 초 관리처분 인가 예정이고요. 세대수는 3,344세대. 자, 4구역은 현대 산업개발에서 들어오고, 자 아파트 브랜드 네이밍은 아이파크로 들어와요. 자, 사업 시행 인가 후에 지금 감정평가 활동 진행 중이고요. 자, 10월 중에 좀 빠르면 자 분양 신청이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1962세대가 지금 이제 들어올 세대수고요. 그리고 이제 4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 광명 역세권의 대장구역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5구역은 GS, SK, 현대에서 들어오고요. 관리처분 인가 자 준비 중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3080세대. 근데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합원들이 원하는 평형대가 부족하다 보니까 설계 변경이 들어간다는 점, 그런 것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조합에 문의한 결과 그 2주 시점에 한번 평형대 변경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한번 받았어요. 예, 그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9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롯데에서 들어오는데 건축심의 통과했고요. 사업시인가 지금 접수 준비 중이다. 그리고 세대수는 1524세대. 자, 10구역은 유일하게 이제 이군건설사 호반이 들어오고요. 관리처분인가 준비 중이고, 자 1051세대. 11구역은 자 현대하고 현대산업개발에서 이제 두 군데서 들어오고, 사업시행인가 지금 접수 상태고 4527세대. 자, 광명 뉴타운에서 가장 큰 아파트 단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도 1단지, 2단지로 나눠질 거고요. 자, 광명 뉴타운의 대장구역입니다. 자, 12구역은 자 GS에서 이제 시공 예정이고 건축심의 최근에 통과했어요. 그래서 사업시행인가 지금 접수 준비를 하고 있고 2100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2구역은 광명 사거리역 역세권이 아니라 철산 역세권으로 보시면 돼요. 14구역은 지금 대우 하나에서 시공 예정이고 관리처분 인가 후에
이주 준비를 지금 준비 중이고, 자, 1187세대인데, 자, 세대수 변경할 거예요. 세대수 변경 되면은 약간 늘어나서 1300세대가 좀 넘는 아파트 단지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자, 15구역은 대우예요.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 후에 이주 완료 단계가 지금 다 끝난 상태고, 빠르면 요번 달, 그러니까 10월 달부터 자, 철거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세대수는 1335세대. 그리고 16구역 같은 경우에는 GS 두산에서 이제 그 시공이 들어가고 있고요. 관리처분 인가 후에 일반 분양까지 완료가 됐고, 지금 아파트 지금 올라가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구역이고, 자, 1991세대 들어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광명의 뉴타운에 대해서 지금 간략하게 좀 알아봤고요. 근데 이제 광명이 왜 중요한지 좀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교통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뭐 이런 학군, 그 다음에 인문적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이 우리가 광명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안 좋았던 동네가 좋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을 거고, 그 관심은 뭐예요? 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정도는 알아야 이 광명의 앞으로의 향후에 입지적인 측면이라든가 가치에 대해서 좀 제대로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로 우리가 보시면 이 광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신안산선이에요. 신안산선. 근데 신안산선을 굉장하게 좀 중요시 봐야 될 철도 중에 하나인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좌측에 보시면 이제 광명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두 갈래로 나눠져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매와 시청으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자, 대곡, 자, 소사 원시선, 자, 원시 여기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소사 원시선과 이제 공유를 하게 되는데, 자, 우리 원시선이 이 밑으로 가면은 서해안 복선 전철역과 연결이 돼요. 그리고 그 연결된 거는 이제 우리가 새만금 국가사업 단지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고, 자, 이렇게 이어지는데 왜 중요하냐? 우리나라가 지금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개발을 5개년 개발 계획을 보면 대중국 무역을 통한 서해안 산업, 물류, 교통벨트를 구축하려고 하는데, 그 중심에 있는 철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나머지 하나의 줄기는 이제 목감역과 이제 안산 한양대역까지 이제 연결이 될 텐데, 여기에서 또 이제 환상하는 점이 이제 우리 수인선, 예, 수인선으로 인해서 자, 인천 지역과 수원 지역에 연결되는 수인선가 이제 교통의 결절점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곡 원시선에 따라서 이 위쪽으로 이제 치흥 장현역을 중심으로 해서요. 위쪽으로 이제 소사선을 지나서 이제 대곡역으로 이어져요. 대곡역으로 이어졌을 때 대곡역에서 이제 경의 중앙선역과 연결되는데, 자, 파주 지역하고 문산 지역까지도 이제 빠른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주시면 되고, 이 대곡 원시 소사선은 이제 향후에 우리 수도권 주변, 그러니까 우리 서울과 경기도 중심에 있는 중간에 위치한 순환선이라는 게 하나 생길 거예요. 그래서 순환선의 자, 일부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시 소사선이 소사역에서 1호선과 이제 환승이 돼요. 그러면 소사선 1호선 경인선에서 이제 환승이 되면 이제 영등포역으로 다시 신안산선까지 연결이 된다는 점. 그래서 1단계는 여의도까지 이제 연결이 되고요. 2단계는 이제 서울역까지 연결이 된다. 이런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월곡 판교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에 앞서서 이제 KTX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인천발 KTX역이 이제 개통이 되면 인천에서 강릉까지 이제 중부 지역을 한 번에 연결하는 횡충 노선이 되고요. 광명역 KTX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북으로 오고 갈 수 있는 족중 노선이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광명은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연결되는 광역철도 KTX역이 결절점이다. 그리고 전국 2시간대에 돌파할 수 있는 교통의 여지로서 구상하게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월판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월판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종적으로 이제 월곶에서 이제 그러니까 강릉까지 연결돼서 이제 그 1시간 50분대에 이제 도착할 수 있다고 이제 그 구축계획망에서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할 구간이 월곶에서 판교예요. 왜 그러냐면 이쪽에 양질의 일자들이 많이 있거나 또는 많이 생길 거로 지금 예상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판교를 한번 살펴보시면 경기도를 대표하는 일자리고요. 그 다음에 광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길 거로 보여지는 지역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시흥 광명 테크노밸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판교를 한번 좀 주의 깊게 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연매출액이 그 부산광역시하고 비슷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인천광역시보다는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나오는 매출 퍼포먼스가 더 커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판교에는 중견기업이나 이제 대기업이 많이 입주를 했는데, 자, 소득이 높은 본사라든가 이제 연구소가 자리를 많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연봉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고, 자, 그렇게 연봉이 높은 사람들이 대부분 자, 고가의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판교가 주택 가격, 특히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잘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광명하고 이제 월곶 요 구간을 한번 살펴보면, 요 구간은 신안산선하고 선로를 공유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부 예산 100%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우리 월판선 완료하는 속도가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다른 지하철 그 공사보다 좀 빠를 거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월판선은 일단 우리가 여주하고 그 다음에 원주선 이제 함께 봐야 되는데, 동서간선 철도망으로서 자, 경강선이죠. 구축을 위한 그 핵심 사업과 함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월판선 같은 경우에는 그 지하철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지금 지하철 속도 제일 빠른 게 지금 9호선 급행열차잖아요. 그거보다 더 빠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월판선하고 신안산선은 따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때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볼 때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그 광명시, 그러니까 광명을 중심으로 한 그 도로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소아 IC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악 IC, 자, 사당 IC, 그 다음에 서남 IC가 있어요. 자, 이 도로가 무엇이냐? 자, 바로 그 재작년에 개통된 이제 그 강남순환고속도로예요. 그래서 이제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이제 개통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이 소아 IC, 그 광명, 그 석수, 금천구, 시흥동 이 주변에서 이제 출발이 되는데, 이 출발하는 지역에서 이제 그 우리가 그 양질의 일자리로 자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이 단축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존에는 그 남부순환도로라든가 올림픽대로를 이용해서 이제 강남권이라든가 이제 우리 양재 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항상 막혔잖아요, 차들이. 그래서 좀 답답했는데 이 도로 개통으로 인해서 이제 좀 숨통이 트여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그 광명역에서 이제 그 사당역으로 그 운행을 하는 8507번 이 버스를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 버스로 인해서 광명 역세권 이용이 굉장히 편리해졌어요. 그 이유는 그 우리가 이제 수서에서 이제 SRT가 이제 출발을 하잖아요. 그거에 이제 경쟁해서 자 조금 밀리지 않았나 싶었는데, 이 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사당 인근에서 이 8507번을 타면 그 광명 KTX역을 이용하는데 굉장히 좀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입주민한테도 굉장히 서울 도심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 유리한 면도 있고요. 그랬을 때 이 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그 강남권 일자리와 자 가까워졌고, 자 양재 R&CD 센터, 또 수서 역세권이 개발이 되면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길 텐데 그곳까지 이제 빠른 시간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쪽 그 소아IC, 정확하게 말씀하면 이제 석수동, 그 안양시 석수동, 금천구 시흥동, 광명시 요 소아동이라든가 일직동들이 주택 가격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도로망이 이렇게 좋아지면 좋아지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도. 네. 자, 다음에는 이제 광명 뉴타운이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광명시가 굉장히 개발 호재도 많고 주변 지역도 그 개발 호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살펴보시면 이제 그 우리 서부간선도로 지하가 2021년도에 개통 예정이고요. 이게 개통이 되면
그 마곡지구라든가 또 이제 상암 DMC로 자 이동하기가 편리해지고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양질의 일자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마곡지구의 이제 주거 배후지로서 이제 광명 뉴타운이 이제 각광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제 월드컵대교가 2021년도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상암 DMC에서 마곡지구를 거쳐서 이 서부간선도로 자 지하된 그 서부간선도로를 통해서 자 강남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자 강남권으로도 금방 접근이 가능하고요. 자 수서 역세권 개발이 되면 또 그쪽에 이제 양질의 일자리들이 많이 생길 텐데 업무 효율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 하나의 그 황금 노선이 탄생이 된다. 그 중심을 지나고 있는 그 도로의 중심에 광명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자 2017년도에 이제 개통된 자 제2 경인 연결 고속도로. 자 우리가 이제 일명 안양 성남 고속도로라고 이제 칭하고 있는데요. 이 정식 명칭에서 보시면은 연결 고속도로예요. 제2 경인 연결 고속도로. 그러니까 제2 경인 고속도로하고 연결되어 있다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이 도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판교가 정말 양질의 일자리도 많고 주택 가격도 비싸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광명 KTX 그러니까 광명동과 그 이어져 있는 그러니까 연결해주는 도로라고 보시면 되고 또 그 중간에 이제 과천 지식정보산업센터가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양질의 일자리가 들어올 텐데 이런 일자리들이 이 도로를 통해서 하나로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도로가 제2경인 고속도로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수출수도형 국가예요. 그래서 이런 그 양질의 일자리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수출을 해야 될 텐데 인천공항 국제공항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안양 성남 고속도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 도로를 통해서 이제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이 집값들이라든가 부동산 가격들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고 향후에도 유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시면 과천 지식정보타운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북청계 IC로 이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교는 판교 IC 위치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광명과 안양 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그 산막 IC를 통해서 이 도로를 이용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광명 뉴타운이 위치는 현재 이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광명 KTX역의 위치는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북과 남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자, 이 주변으로 도로들이 어떻게 뚫려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측에 보시면 서부간선도로. 자, 지금은 정체는 많이 되고 있는데 지하가 되면 교통 트래픽이 굉장히 완화가 될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강남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자 사당이라든가 강남권이라든가 이제 양재 수서 쪽으로 이동이 가능하고 지금 우리 이 안양 성남 고속도로를 통해서 이제 과천이라든가 또는 판교 테크노밸리로 이동이 용이하고 자 우리나라는 지금 경부 측에서 서부 측으로 이제 이동이 되고 있는데 그 서해안 고속도로를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최근에 개통한 건데요. 광명 수원고속도로. 자 이 광명 수원고속도로가 자 개통이 되면서 자 수원까지 제가 직접 차를 운전하고서 몰아보면 딱 그 광명 KTX역 기준으로 해서 그 수원 호메시까지 약 17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예, 굉장히 잘 뚫어놓은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광명 수원 고속도로도 굉장히 중요한 그 중추 역할을 할 텐데요. 이제 서부간선도로를 그 지하화를 이용해서 이제 광명 수원 고속도로 바로 이동이 되고 자 수원에서 서평택으로 바로 이동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평택에 뭐가 있죠? 예, 바로 이제 평택항이 있다라는 거 주목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제2경인고속도로 자 안양 성남 고속도로의 연장선상인 자 제2경인고속도로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또 우리 서울 외곽순환도로 자 이 외곽순환도로를 통해서 자 1기 신도시 이동도 자 용이하고요. 자 1기 신도시가 집값이 상승할 수 있었던 원동력 중에 하나가 서울 외곽순환도로 개통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1기 신도시의 집값은 자 서울 외곽순환도로 개통 전과 개통 후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 지금 광명이라는 그 입지를 봤을 때 도심과도 가깝고 또 이렇게 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고 앞서서 살펴봤던 그 신안산선 또는 월곡판교선 이런 것들 또 그리고 우리는 이제 광역시설 KTX역 그리고 또 이제 그 강남권으로 이동이 가능한 여기 초록색 좀 보이시나요? 예, 요 7호선이 있다라는 점. 그래서 광명이 아주 살기 좋고 일자리도 풍부하고 자 어디든 이동이 가능한 자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것도 이제 차후에 따로 리뷰를 할 건데요. 자, 광명, 시흥, 첨단, 테크노밸리, 그러니까 R&D 단지를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R&D 단지를 잠깐 살펴보면, 자, 4차 산업 중심으로 이제 개발 계획이 짜여져 있고요. 자동차 클러스터, 그 다음에 로보트, 자, 인공지능, AI. 자, 인공지능이 있으면 로보트에도 들어갈 거고, 우리 무인 자동차에도 인공지능 많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2030년까지 2200개의 기업과 자, 96,000개의 일자리가 창출이 될 건데, 이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면 이 사람들 어디선가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 광명시흥 그 R&D 단지가 생기게 되면 자, 우리 광명시 당연히 수혜를 받을 거고요. 밑으로는 이제 목감지구, 그리고 우측으로 보면 KTX역과 석수동, 그 석수동 있잖아요. 안양시 그 석수동 일대가 자,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자, 이런 호재는 앞으로 지금 1, 2년 안에 완성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속 달고 간다는 거는 이 지역이 마케팅 효과가 대단해지겠죠. 유명해지는 거예요. 유명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가격은 올라갑니다. 자, 광명, 시흥 특별관리지역은 산업과 주거시설을 복합적으로 개발한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일자리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지금 분포되어 있나 간략하게 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앞서서 말씀해 드렸듯이 이제 이동이 용이한 뭐 서부간선도로 지하화를 통해서 또 월드컵 대교를 통해서 자, 마곡과 DMC가 자, 상당히 가깝게 자, 이동이 할 수 있는 도로들이 갖춰질 거고요. 자, 광명 뉴타운 인접해서 이제 현재 가산 디지털 단지, 구로 디지털 단지라는 자, 업무 단지가 있다라는 점, 이게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광명 그 시의 그 아파트라든가 주택 가격이 인근에 웬만한 그 서울 변두리 지역보다는 주택 가격이 비싸게 형성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그 앞으로 이제 그 개발 계획을 보면 용산 여의도 마스터 플랜이 있어요. 근데 용산 여의도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신길 그 뉴타운, 광명 뉴타운이 주거 배우지로서도 이제 각광을 받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7호선을 이용해서 우리 강남권 테헤란로 쪽으로 이제 업무단지 쪽으로 이동이 용이하고, 또 이제 광명시 자체적으로 보시면 기아 자동차라는 큰 대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명역 KTX 주변으로 자, 디자인 클러스 센터가 들어설 예정이고, 자, 중앙대학교 자, 의료복합시설 자, 클러스터가 이제 연결이 돼서 이제 의료 관광 상품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디어 아트센터도 들어올 거고, 지금 현재 이케아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인근에 안양시 석수동에 스마트밸리가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가 풍부하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우리 도심공항 터널이라고 이렇게 이제 들어섰는데, 자, 도심공항 터널은 지금 서울역하고 삼성역에 있어요. 근데 광명 KTX역 도심공항 터널에는 그 항공사가 4개다. 다른 지역보다 1개가 더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조성 예정인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가 이제 입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그 광명을 중심으로 한 자, 일자리가 풍부하게 있구나. 자, 일자리가 풍부한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자리가 있어야 사람이 먹고 사는 거고,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뭐 장사도 잘 되는 거고, 또 주택도 이제 필요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양질의 일자리는 이제 소득이 높다라는 거고, 그 그러니까 소득이 높다라는 거는 고가의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광명 뉴타운이 이제 신축 아파트가 된다면 이렇게 좋은 도로 또는 이제 철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광역시설 KTX역도 가능하고, 또 양질의 일자리가 주변에 많다 보니까 향후에 유망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건데, 예, 제가 봐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광명 뉴타운에 대해서 한번 예,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사실 오늘 좀 종합적으로 많이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각각 뭐 신안산선이라든가 이제 월판선, 또는 이제 우리가 마곡이라든가 이제 상암 DMC, 그 다음에 각 도로별 이제 강남 순환고속도로, 안양 판교 고속도로, 또는 이제 우리 수원 강명 고속도로를 각각 주제별로 리뷰를 한번 달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좋아요와 자, 구독하기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금요일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